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10주차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녹화하는 이날 지금은 5월 15일이죠. 스승의 날이랍니다. 뭐 스승의 날이고 지랄이고 뭐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게 보이시나요? 요거요.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학교에서 일부 과목이긴 합니다만 실험 실습이라든가 소규모 강좌의 경우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들어올 때는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요 스티커를 받은 다음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태원이 터졌죠. 여러분들도 제일 힘든 거는 고3인데 고3분 뭐 항상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죠. 내가 힘들면 제일 힘든 건 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똑같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지금 4학년입니다. 4학년.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힘이 들어요. 공무원 시험도 막 뒤죽박죽이 돼 있고 각종 자격증 시험도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접수받았다 취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장폴 사르트르 얘기도 하고 벌스와 데스 사이에 탄생과 죽음 사이에 삼시, 그래서 초이스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한테 찬스가 오고, 그죠? 그러면서 그 찬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체인지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늘상 많이 듣던 얘기인데 Life is not the speed but the direction.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얘기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학교 4학년 지금 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남들은 다 취업도 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죠? 누가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100세 인생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100세보다 더 살 것 같은데 이제 4분의 1, 5분의 1 살았어요.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 이 과목에서 중요한 건 이 망할놈의 책을 백날 진도 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뭐 전반적으로 제 과목은 여태까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이거는 뭐 개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다. 그래서 근데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좀 더 해보고 또 연구실로 찾아오는 뭐 학회장도 있고 몇몇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막연하게 기다릴 건 아니다. 할 건 하자. 그래서 조별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별 프로젝트를. 그래서 조별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봐왔던 조별 프로젝트 규정하고 이 채점 규정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걸로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업에서 하는 거 얘기하듯이 앞으로의 사회는 근로자로 사는 삶은 그닥 권장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시기의 문제이긴 하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만의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창업을 하는 걸 꿈꾸는 게 앞으로 사회는
바람직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창업을 할 여건이 안 되면 특히 젊었을 때일수록 그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자본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잖아요. 창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로자가 근로자의 그 급여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앞으로 세상은 막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특성상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세계가 안 망하려면 우리 지금 이 지구상의 상당 부분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마치 청룡열차처럼 한 번 타면 계속 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근로자의 희생이란 말이죠. 그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근로자이고요. 뭐 급이 다르긴다고 여러분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똑같은 근로자예요. 이 근로 능력이 떨어지면 법에서 정한 시한인 정년이 돼버리면 순간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가고 옛날에는 뭐 5, 6년 살다가 나이 70에 죽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엊그저께는 뭐 뉴스를 보면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을 또 갑질을 해가지고 사망하게 하고, 또 옛날에는 또 김영균인가요? 그 공장에서 뭐 하다가 위험한 일을 하다가 또 그 혼자서 하다가 파견직 근무하다가 또 죽었죠. 항상 어느 사회나 제일 많이 희생되는 건 근로자예요. 또 며칠 전에는 그 새로 건물 짓는 거에서 샌드위치 패널 해갖고 몽창 한 열 몇 분이 또 근로자들이 사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주라든가 건물 시공사는 특별하게 뭐 제재를 받는 건 없어요. 저렇게 난리를 치면 그 법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그러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불리해진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은근슬쩍 넘어가죠. 어쨌든 뭐 사회를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앞에서 지금 동영상에서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게 참 멀 거다. 아직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점점 더 심해져요. 이게 4차 산업이 확실해지고 인공지능, AI,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일은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각설하고 조별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면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교수님들하고 하다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만에 하나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그러고서 각조가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그 평가지만 수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 건데, 어쨌든 지금 그 하단에 요거 두 가지를 올려놓고, 옛날에 봤던 거랑 작년 거랑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 등교를 안 한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뭐 이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학교 오는 걸 뺍니다, 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공지를 해줄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 원칙을 갑니다. 앞으로 대면 수업 개강을 한다는 전제하에 희망을 가져보는 거는, 어쨌든 5월 20일부터는 지금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5월 20일부터는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은 등교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어떻게 미룰 수가 없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부 다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면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느 한 군데가 멈추면 그대로 꼬라박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총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하고 프랑스도 지금 움직이라고 그러고 독일도 움직이라고 그러고 일부 병리학자들은 그러다가 큰일 난다. 몽창 다 뒤지는 수가 생긴다. 대부분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별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갖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동영상은 2개가 될 것 같으네요. 자, 조별 인원수는 이거는 조당 4인으로 하겠습니다. 조당 4인. 4인 1조로 하겠습니다. 4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주에는 조를 각자 짜서 그 리포트 올리는 날에다 각 개인별로, 그래서 저는 안범용, 이봉구, 한상현, 김현재 이렇게 4명이서 한 조로 했다. 그러면 그 4사람이 각각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아지겠죠? 똑같겠죠? 이름이. 아직 조 번호나 조 순서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의거해서 그대로 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조 인원수는 4인 1조로 하겠습니다. 조원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담당 교수는 늘상 그랬듯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탁과생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조를 못 짜시는 분들은 4학년 총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올리는 걸로 할 텐데 그 전에 4학년 총대에게 연락을 하시면, 총대는 조를 짜주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조를 못 짰다고 연락 온 사람이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조를 짜는 건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요. 조원 명단은 요 양식대로, 근데 요 양식에 의하면 손으로 사인을 하게 돼 있죠. 사인 안 하시고, 사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각자 올리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조원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죠. 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안범용, 한상현, 이봉구, 김현진인데 너는 안범용, 한상현, 이봉구, 뭐 박기동 이러면 그 조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원끼리 합의를 하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원 명단에는 역시 발표 자료를 전달받을 수령인 2사람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령인 지정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시 지정한 수령인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됐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그럼 혼자 하십시오. 저는 5명이 하겠습니다. 5명이 하십시오. 그건 상관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초과되거나 부족한 인원 머릿수 곱하기 마이너스 3점을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출석하고 이 조별 발표만 가지고 성적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학교를 와야 시험을 볼 텐데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다른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봤는데 뭐 컨닝을 했네, 카톡으로 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네,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언뜻 뭐라고 정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듯이 제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차직하면 중간고사는 뭐 수시시험으로 대체한다고 돼 있고 기말고사는 그냥 한 문제 가지고 그냥 쭉 뭐 누구나 다 답을 내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조별 프로젝트는 반드시 시행을 할 겁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밤 12시까지인가요? 거기 제출하는 시간 정해져 있죠. 그 시간까지. 그래서 조를 못 짜신 분들은 총대한테 연락을 하고, 총대는 뭐 단톡방을 만들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교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그랬듯이 조를 짜주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아예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순서 및 발표 시간은 추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후에 공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보류하고요.
그다음에 발표 자료의 제출이요. 제출은 다른 조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민을 해봅시다.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몇 조가 나올지 모르지만 질문은 모든 조가 다 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가 다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걸로. 그렇죠. 모든 조가 다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걸로.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거 원칙은 이거대로 가나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거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저희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예, 공감은 하나 지금 제 입장에서도 담당 교수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제부터 대면 수업을 한다 안 한다 성적은 뭐 패스 페일로 한다 아니면 절대평가로 한다 일체 얘기가 없어요.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임의로 절대평가를 하겠다 할 수도 없죠. 근데 지금 교수 위에 학교가 있고 학교 위에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대학은 지금 교육부의 눈치만 보고 있고 교수들은 학교에서 방침을 정해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걱정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갑니다. 됐고요. PPT에는 조원이 함께 있는 현장 방문 사진은 아니더라도 인증사진, 여기서 제시한 인증사진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조별 프로젝트를 하려면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얘기를 해야죠. 얘기하는, 그렇다고 또 뭐 코로나인데 뭐 교수가 모이라고 그랬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마스크하고 조용한 데 가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미래에 관해서 한번 같은 꿈을 한번 꾸어보는 게 이 과목의 취지입니다. 됐고요. 발표조, 질문조, 자료전달 확인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요거는 시행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됐고요. 여기 CD 제출하는 게 있는데 CD 제출은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번 학기는 CD 제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발표 형식 평가는 발표, 질문 및 답변 형식은 조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중에 뭐 어떤 형식으로 하든 상관 안 합니다. 단 주 발표자는 발표 직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대면 수업을 한다는 전제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 교수의 비율로 평가를 하는데 단 학생 교수의 비율은 조정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교수 평가는 안 하고 학생들의 평가만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조원 평가하는 거예요. 조원 평가도 이대로 시행을 합니다. 4명이니까 제일 평가를 잘 받은 사람 5점, 3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5점. 그러니까 신경 써서 좀 발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어쨌든 요대로 할 거고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명단을 내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동영상을 2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떤 채점을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기업 창업론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 조별 발표에 관한 규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끊도록 여기서 끊어야죠. 그리고 끊도록 하겠습니다.